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복돼지 주식 투자의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네, 그동안 많이 바쁘다 보니까 유튜브에 좀 자료도 좀 못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지금 1000명이 넘어서 돌파를 했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또 주식을 또 함께 스타트 하시는 분들 또 함께 저 유료 리딩 방에 또 오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또 주식 초보자를 위한 강의를 가지고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할 건데 우리 회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진칼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하면서 이거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한진칼이라는 종목에 이제 증거금 20, 증 20, 요게 무슨 의미인가요? 증 20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 이제 신용 A, 뭐 C, 뭐 담보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용 A, 뭐 B, C, 뭐 D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데 신용 A, B, C는 뭐 한도를 가지고 15억이다. D군은 3억이다. 요거는 이제 키움 증권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이제 증권사들마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이 증거금 20이라는 요 부분 같은 경우도요, 증권사들마다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보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대개 다 이제 증권사들 나름대로 자체 가이드라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비슷비슷하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금 20, 증 20, 요거 이제 증 20이라는 건 이제 증거금 20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증 20, 증거금 20. 증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한번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증거금, 뭐 예수금, 대용금 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강의를 드렸고요. 그걸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좀 반복으로 이렇게 시청을 하셔가지고 복습하셔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은 신용매매 그리고 반대매매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 20이라고 하는 거는 증거금 20. 자, 증거금이 뭐라고 했나요? 증거금이라는 거는 이제 보증금 개념이라고 했죠. 자, 한진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주식을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매수하고 싶을 때 100만 원 전체를 가지고 현금이 없어도요. 우리가 이제 20만 원, 그게 20%, 100만 원에 대한 이제 20%만 있어도 2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나머지 금액 80만 원을 가지고 신용으로 빌려주겠다는 거죠. 이 80만 원을 빌려주는데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마다 이제 거래 수수료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 신용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주식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는 이것도 이제 증권사들마다 다르지만 연 뭐 7%에서 뭐 10% 사이 정도로 대개 다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증권사 그런 이제 주식 매입 자금을 가지고 빌려주고 거기다 이자를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증권사의 주 수익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증거금 20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주식은 D 플러스 1 결제. 우리가 월요일 날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D 플러스 2일인 수요일 날에 결제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을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고 이 증거금 20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우리가 구입할 매수할 이 종목의 20% 자금만 있으면 100%를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20만 원만 가지고 100만 원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고 80만 원은 증권사에서 빌려주겠다. 이게 신용 매매의 하나의 일환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용을 이렇게 쓰기 싫다고 하면 증권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신용 매매가 안 되게 또 설정도 가능합니다. 신용 매매가 되게끔 설정도 가능하고 안 되게도 설정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증거금 20이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좀 하셨을 거고요.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이렇게 증거금 이렇게 30으로 돼 있죠, 그죠? 아까 전에 이제 한익하라는 종목은 이제 증거금 20이고, 요거는 이제 저거는 이제 증거금 30이다. 야, 요거는 이제 증거금 30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이라는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매수를 할 때 30만 원만 있으면요, 30만 원의 현금만 있으면 70만 원은 증권사에서 빌려주고 30만 원으로 100만 원어치를 70만 원을 신용을 써가지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요걸 한번 살펴보시면, 요거는 이제 아까 저 증거금 20, 요거는 요거는 이제 증거금 40으로 돼 있죠. 40으로 되는 거 내가 100만 원어치를 살 때 그죠? 40만 원만 가지고 100만 원을 살 수 있는 거고, 60만 원은 신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제약 한번 볼까요? 삼성제약 한번 보시면,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금 60으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60으로 돼 있다는 거는 내가 100만 원어치가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할 때, 자, 60만 원을 가지고 증거금만 내면, 요 증거금만 내면 40만 원은 신용으로 해가지고 40만 원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한번 요거도 한번 살펴볼까요? 깨끗한 나라 한번 보시면, 증거금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증거금 1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증거금을 가지고 한마디로 신용이 안 된다는 거죠.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매수를 가지고 할 때 증권사에서는 신용 자체를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100만 원의 증거금 다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가지고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거나 뭐 여러분들 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의 가장 이제 시가총액 또 큰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증거금 20, 뭐 신용 A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를 삼성전자를 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할 때 20만 원만 있으면 삼성전자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매수를 하고, 80만 원을 가지고 신용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거금 20이라는 이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용을 쓴 사람 또 서로 윈윈이고, 이제 레버리지가 우리가 2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이니까 20만 원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어치만 사가지고는 10% 해봤자 2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100만 원, 이게 80만 원을 가지고 빌려가지고 하면 만약에 10%가 수익 났을 때 100만 원이니까 이제 10만 원입니다. 무려 5배의 수익을 가지고 얻을 수가 있는, 똑같은 이제 주식이 10% 올랐는데,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문제죠. 주가가 이제 신용을 써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서로 윈윈하고요. 이제 빌린 사람하고 그리고 증권사와 같이 윈윈을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20만 원 자금을 가지고 본인의 자금 가지고 증권사에서 80만 원을 빌려가지고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주가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가 하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 30%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30%가 손해가 나버렸죠, 그죠? 마이너스 30%가 손해나고 손실률은 마이너스 30만 원입니다. 내 돈은 20만 원 가지고 20만 원으로 80만 원 빌려가지고, 근데 20만 원밖에 내 돈은 없는데 100만 원어치만 샀더니만 이제 마이너스 30%가 돼버리니까 내 돈 20만 원을 다 이게 회수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10만 원이 모자리죠, 그죠? 그럼 이 10만 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증권사에서 고객이 만약에 돈을 가지고 만약에 못 주겠다, 그죠? 그럼 이 10만 원은 고스란히 증권사의 손실로 잡힙니다, 그죠? 증권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는 자신들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반대 매매를 가지고, 반대 매매의 기준에 약관을 가지고 마련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자, 이 증권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증권사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뭐 손실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반대매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데요, 반대매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버리고. 자, 반대매매 같은 경우는 약관을 보시면 담보비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보 비율. 자, 담보 비율이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들 보면 140% 이하 발생 시 반대 매매가 들어간다. 아니면 130% 이하 시 담보 비율이 130%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나간다. 아니면 120% 이하 떨어지면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간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증권사들 각마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각 증권사들마다 이 담보 비율이라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증권사 포함 이렇게 돈을 가지고 주식 자금을 빌려주는 거는 스탁론하고 다 포함되겠죠. 자, 요 담보 비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이 담보 비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뭐 140%라고 하면 무작정하면 이게 또 무슨 개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실 겁니다. 자, 한번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비율이라는 게 뭐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투자 자금이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내가 1,000만 원 가지고요. 1,000만 원 가지고 증권사에다가 내가 2천만 원을 빌렸다. 예, 신용을 썼다. 그죠? 신용으로 2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내가 3천만 원어치를 샀다. 그죠? 자, 이거 3천만 원어치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3천만 원을 사준 겁니다. 2천만 원에 대한 거는 이제 신용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자를 주면 되는 겁니다. 예, 3천만 원어치 샀는데,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담보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3천만 원어치를 내가 주식을 샀고요. 3천만 원입니다. 그죠? 3천만 원에 대해 주고 내가 이제 빌린 돈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나눠줍니다. 거기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담보 비율이거든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나누면 1.5죠. 1.5 곱하기 100은 150%가 내가 담보 비율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50% 담보 비율에서 이 담보 비율을 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반대 매매 약관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140% 이하로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반대 매매 나갈 상관도 없고 이제 수익은 극대화되고, 그죠?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산 거보다 저 3천만 원을 샀으니까 3천만 원 10%만 올라도 300만 원이지. 그죠? 1,000만 원 사도 10% 올라가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주식이 올라가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할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가 만약에 하락을 했다고 칩시다. 내 돈은, 내 투자 자금은 1,000만 원 동일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빌린 돈은 2천만 원 동일합니다. 그죠? 2천만 원 빌렸는데 내 3천만 원의 주식을 가지고 내가 매입을 했는데 10% 하락을 하게 되면 내가 2,7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예, 무려 300만 원이 손실이 난 거죠. 자, 2,700. 글자가 요게 좀 잘 안 써지는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10% 하락을 해버리면 담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요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3천만 원이 이제 2,700만 원이 됐습니다. 2,700만 원 나누기 내가 빌린 돈 2천만 원, 그죠? 신용을 썼죠, 그죠? 곱하기 100입니다. 자, 2,700 곱하기 2,700에다가 2천만 원을 나누게 되면 이게 1.35죠, 그죠? 1.35 곱하기 100은 담보 비율이 135%가 됩니다. 135% 되죠. 근데 만약에 담보 비율을 가지고 140%로 가지고 만약에 이하로 가지고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나간다고 했는데, 자, 10%가 삼성전자가 불과 10%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2천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135%가 돼 버렸다. 자, 135%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날에 보통 이제 증권사들마다 또 시간도 약간 좀 수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11시에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까지 이 담보 비율을 가지고 140%를 맞추지를 못하면, 140%를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30만 원 잃은 것만큼 돈을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 현금을 가지고 입금을 가지고 증권 계좌에 입금을 못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인데 이 담보 비율이 부족을 해가지고 반대 매매가 이제 140%를 해놓으면 담보 비율이 135%가 됐는데 이제 그날 밤까지 이걸 가지고 담보 비율 140%로 가지고 맞추지 못하면 다음 날에 바로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데요. 반대 매매는 아침에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매도 가격을 어떻게 걸어 놓느냐면 매도 가격은 하한가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신용을 많이 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초가부터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면 개파락이,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 강제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강제로 하한가에 아침에 시적 하한가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손해 보고 체결해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부터 개발하기 크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삼성전자 이제 다른 증권사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담보 비율을 130%로 맞춰놨다고 칩시다. 자, 내가 아까 전에 1,000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요. 1,000만 원을 가지고 뭐 똑같죠, 그죠? 1,000만 원 똑같고 내가 2천만 원을 가지고 신용을 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막 이게 주가가 마이너스 20%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내가 3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10%면 300이죠. 20%가 떨어져 600입니다. 그러면 2,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자금이 이제 매수한 게 2,400이 되면 이제 요거 담보 비율은 2,400, 그죠? 2,400에다가 내가 빌린 돈이 2,000이죠. 2,000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나눠가지고 이제 100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2,400 나누기 2,000 하면 1.2죠. 1.2 곱하기 100 하면 120%가 됩니다. 자, 담보 비율을 가지고 130%로 해야 140%보다 이하로 해놨는데 삼성전자가 20%를 가지고 하락을 해버리게 되니까 또 120%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또 반대 매매 기준에 또 돼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또 그날에 또 이렇게 돈을 가지고 담보 비율을 130%로 맞추려고 하면 예, 내가 잃은 돈만큼 또 돈을 가지고 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반대 매매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좀 치워버리고요. 주식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장에는요, 상승을 할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신용을 가지고 이렇게 써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많은 종목들 확률적으로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주식을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신용을 써가지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요,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용을 가지고 써버리면 결국에는 예, 반대 매매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주식을 현금으로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일단 리딩을 일단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010-8401-3253 예, 이거 유료 리딩이고요. 리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요, 여러분들 뭐 덱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덱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신용 비율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신용이 이렇게 9%대에서 신용이 상당히 많죠, 그죠? 신용이 11%까지 신용 비율이 11%까지 올라가 14%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 이제 뭐 지금은 13%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주가는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신용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를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신용 그 잔고율이라고요. 이 잔고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하면 이쪽에 이제 신용이 거의 13%씩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표적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이게 주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용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요, 신용이 많으니까 저 종목은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을 쓸 수 있는 거는 개인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력들도 쓴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의도적으로 또 일부러 또 신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고, 또 세력들 같은 경우도 신용으로만 또 하는 또 그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매매하는 세력도 있다는 걸 또 알고, 그거는 이제 아주 좀 고급 강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오늘 일단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오늘은 신용 매매, 반대 매매 이렇게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선거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여기 010-8401 이렇게 하면요, 이거 제 3253 이거 유료 리딩입니다. 예, 이게 뭐 무료로 이렇게 리딩하는 거 아니니까 요즘 좀 참조해 두시고 그리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